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높여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슈를 잘 선정을 해야겠죠.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 세계 로봇 산업 대표 주자로 네이버가 선정됐다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지난 27일에 한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를 이 휴머노이드 기술에서의 기술 제공자로 뽑은 건데요. 이 전 세계 로봇 산업에서 대표 주자로 이 네이버를 선정을 한 건데 오늘 이 리포트가 부각이 되면서 네이버가 시세를 정말 많이 내줬습니다.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요, 이 네이버의 독점적인 장점이 무엇일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렇죠. 이후에 휴머노이드 부분이 확실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기존에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대형사에서 이 휴머노이드 부분 좀 더 크게 투자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과 함께 좋은 흐름이 나왔죠. 아무래도 오늘 시장 IT 그중에서도 반도체 쪽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반도체주들의 흐름, 이어서 로봇주들, AI 관련주들까지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네이버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네이버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우호적인 리포트도 나왔고 그 외에 AI 부분에서의 강한 움직임, 선도적인 흐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 초거대 AI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협력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상반기 새로운 검색, 경험 서치 GPT도 개발 중에 있고 클로버 부분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초거대 AI 부분에 있어서 포털에서 IT 부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기존의 제조용 로봇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제조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 부분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각광을 받았지만 이후에 추가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받았던 것들이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로봇 산업 중에서도 이 AI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로봇, 이쪽에 거대 AI 쪽에 자금이 몰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인간형 로봇에 대해서는 2, 3년간 꾸준히 이런 투자들이 주목이 되겠다라는 점을 이 엔비디아 대표인 젠슨 황도 발표를 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기술 혁신 그리고 이 거대 AI를 통한 투자 확대 이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외에도 이 거대 AI를 가져갈 수 있는 대형 포털들, IT 회사들 함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 테슬라가 네이버를 콕 집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 주자에다가 언급을 하면서 오늘 정말 좋은 시세를 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네이버에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 야후 사태인데 최근에 이 사태가 좀 어떤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라인 야후 사태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 점으로 촉발된 이 사태가 라인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가 이런 경영적인 전반적으로 모든 힘을 잃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쏟아지고 있죠. 이 점에 있어서는 이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분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매도를 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지분을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분 부분은 아직 이 네이버에서 라인 쪽 지분을 좀 더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라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라인 부분은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사용이 되고 있죠. 이 사용 부분 외에도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라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 쪽과 이 동남아 쪽의 이 지배 구조도 합산이 되어 있다라고 보긴 힘든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완전한 이 경영권을 빼앗겼다라는 부분을 보기보다는 아직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에서 아직 좀 더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사태의 영향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무마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주가에는 큰 충격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형 AI 부분, 그리고 해외에서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이런 웹툰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본다면 이 네이버의 흐름, 좋은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라인 야후 사태가 처음 발발이 됐을 때 이 손정희 장과의 지분 관계가 가장 우려가 됐었죠. 네. 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분이 좀 더 매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급작스럽게 이런 운영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빼앗기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나왔었지만, 지금 지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체 매각을 할 의도는 없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라인 야후 사태는 처음에 이런 악재들이 전부 발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악재, 단기 악재 부분 외에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AI 부분, 그리고 웹툰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 이 두 가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리스크는 선 반영이 되어 있고 협상은 어차피 장기전으로 갈 것이니 AI라는 모멘텀을 좀 더 길게 끌고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최근에 이 AI 발전에 따라서 이 로봇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정말 지대합니다. 이 글로벌 로봇 시장의 최근 동향과 함께 이 판 커지는 로봇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들 현황도 궁금한데요.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머노이드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기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용 로봇, 소위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이 자동화, 공장 자동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 그리고 투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이 IT 기술을 접목해서 당장 우리가 이런 공장, 지능형 공장을 통해서 생산 효율성 증대, 다시 말해서 이런 인력 구조는 절감하면서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업체들에서 앞다투어 설치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도 유의미하게 계속 늘어났다라는 점, 그리고 이 로봇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쪽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간 산업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도 매년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꾸준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산업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전부 다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었다, 전부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자동화 부분, 공장 자동화 부분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매출 증대 부분도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주목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부분, 이 서비스용 로봇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LG가 지금 LG 그룹사들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LG전자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볼 점은 바로 IoT 가전 부분에 있어서 AI 부분, 그리고 로봇 부분,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 증가,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지켜볼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조용 로봇 외에도 서비스용 로봇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LG 그룹사들의 최근의 매출 증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대기업과 이런 로봇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 매출 증가 함께 나올 가능성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이런 IT 기업들, 그리고 로봇주들, 그 외에 AI주들, 특히 이 대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대형 IT주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로봇 시장이 커지는 와중에 정부도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 견조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 부문, 가전 부문에서도 로봇의 입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한 이틀 전이었나요? 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사용할 이 로봇을 테스트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봇주에 무게감이 실렸던 거거든요. 이 소식을 필두로 이제 대기업들의 로봇주 투자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대기업들의 로봇주 투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여러 가지 면들을 볼 텐데 첫 번째는 매출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점이 바로 정부 정책, 이 점에 있어서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으로 볼 점이 이 대기업들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본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중에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간, 이 매출 발표 기간에서 대형주들은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꾸준히 이런 산업 다각화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로봇주들의 투자는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형 이런 IT 업체, 특히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라든지 LG 그룹사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두산그룹도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대형사들의 투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정부에서의 투자뿐만이 아니라 로봇주들, 특히 이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대형 IT 회사들 그리고 정부에서의 투자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랑 두산 등 대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도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 기업들의 추세는 더더욱 길게 봐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 로봇주 흐름을 살펴볼 때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기존의 로봇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가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네. 로봇주들이죠. 이 로봇주들이 처음에 이런 상승을 견인하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로봇주들의 흐름은 최근 바로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군들, 이 필두로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이 나왔죠. 이 눌린 이후의 흐름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눌리는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큰 거래대금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군들 보유를 하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아직 다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삼익 THK라든지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자동화 종목군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주들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삼익 TH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어느 정도 눌렸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접근도 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주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함께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요, 로봇주의 특징 중 하나가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로봇이 상용화가 되기엔 좀 많은 시간이 남았을 것 같은데 매수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아닌가로 보여집니다. 로봇주들이 특히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특히 코스닥 시장이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대형주 위주의 강한 대형주 위주 장세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이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3조 5천 원 이상이 나오면서 대형주로 쏠리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도 다시 빠르게 밀리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상당히 신규 매수로는 접근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이 AI 종목분들 그리고 로봇주들은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생활이 앞으로 바뀐다. 특히 이 가정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부각됐던 부분은 이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지만 소위 말하는 이 IoT 부분, 집 안에서의 자동화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 부분 그리고 IoT 관련된 로봇주들은 당장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수급적인 면에서 로봇주들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오늘 같은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로봇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다가 전반적으로 금요시장의 흐름도 있으면서 밀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은 우리가 상승할 때 접근을 하기보다는 지지되고 눌리는 흐름이 나올 때 뭐 다음 주를 본다고 한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전 시장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로봇주들 단기로 접근한다면 이 스마트 팩토리 쪽 중소형주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휴머노이드 종목들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에는 미래 성장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는 가전, 휴머노이드라는 재료도 있기에 월요일에 해당 섹터 흐름을 좀 지지하고 받쳐주고 가는지를 체크하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다양한 IT 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히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와 탑픽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속 조정받는 비트코인, 주말이 분수령입니다. 이 시장의 금리 인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이 마운트 곡수의 여파일까요?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급락 원인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의 비트코인의 급락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격 조정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단기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단기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일단은 가격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24년 올해죠. 올해 이 SEC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에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비트코인 강감기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반감기 그리고 ETF 승인 굉장히 큰 호재죠. 하지만 이런 호재들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그 이후에 눌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기존에 이런 비트코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지 실물 자산 대비했을 때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산들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 전쟁 시에 안전 자산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홍해라든지 그 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지 여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첫 번째는 바로 갑작스럽게 최근에 급등했던 이런 가격적인 부분. 두 번째는 이 디지털 자산의 가치 부분,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안전 자산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더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각국의 규제 상황이 아직까지는 전부 풀어졌다라기보다는 조금씩 변동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중국 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들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단기적으로는 큰 출렁임이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부분 그리고 정부의 흐름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격 부분 단기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최근의 조정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고 또 각국 규제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현재 미증시에서도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라이어 플랫폼 같은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뭐 최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우리 국내 시장의 수급면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오늘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반도체 독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전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관련주들 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강한 흐름들 나오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흐름,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비트코인 관련주를 보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장 큰 의문점이 이런 비트코인 가격대와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커플링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가격이 떨어질 떨어질 때만 때는 떨어지고.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가지 네. 않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지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쉽게도 국내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다른 섹터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주들 그 외에 이런 가전, 이 LG나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오늘은 바이오 섹터에서 또 움직임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왔던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강세를 보이든 어찌 보면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 안에서만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소외받는 흐름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좀 더 비중을 상승할 때마다 줄여 나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이 비트코인 관련주에서 호재는 가만히 있고 악재에 반응하는 이유는 이 수급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날 발표된 소식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6월이죠. 비농업 고용지수가 20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어서 6월 실업률도 발표가 됐는데요. 4.1%로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됐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이야기 저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진한 암호화폐 관련주, 그러면 지금이 저가 매수 시기일지 궁금한데요. 저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지금 저가 매수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 희귀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도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네. 어느 정도 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섹터가 IT 쪽, 네. 그 중에서도 AI 관련된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주춤하겠지만 반도체와 AI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화장품주들도 단기로 강세를 보였죠. 이런 섹터들의 공통점 살펴본다 했을 때는 매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왔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 부분이 이슈가 있거나 매출이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좀 더 비트코인 거래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AI 관련, IT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주들 기존의 매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화장품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 이렇게 강세가 나왔던 섹터 안에서 우리가 매수를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시장의 수급 규모가 좀 컸다면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를 가져오셨을 텐데 그렇지 않기에 반도체 관련주를 탑픽으로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강세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존에 굉장히 더 강세였지만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AI 쪽 공급하면서 특히 이 HBM 쪽 이슈와 함께 강한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너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사에 공급하고 있는 납품하고 있는 이력이 있고 또 이런 MCU 관련된 팹리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로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위니아 대우 등 최근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 삼성전자, LG 그룹사들 최근에 매출이 전반적으로 다 잘 나오고 있죠.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치 호재를 누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장비주들도 지금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대형 반도체주들의 흐름과 함께 그 외에 이런 장비주들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가는 17,500원,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 잘 찍히는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암호화폐와 로봇에서 투자 전략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흐름 보일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일정 살펴보는 이슈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일정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외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월요일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에 순방하는 일정이 있는데요. 이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 예정돼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이 노조 첫 파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 또 엔터업계에서는 큐브엔터가 아이들의 컴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일정으로는 일본에서 5월 경상수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러시아 방문을 현재 예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화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국내에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소환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과연 시세 조정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될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삼성 파운드리 포럼 개최돼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일정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날 같은 날에는 파월 의장의 상원 반기 통화 정책이 보고돼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같은 날 3년 만기 국채 입찰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의 6월 고용 동향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파리에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6, 또 갤럭시 링과 버즈 3 등의 신제품을 대거 공개할 예정인데요. 또 아이패드에 맞설 갤럭시 탭이 이번에 일정을
당겨서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은 날 제약 컨벤션이죠. 이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은 또 국내에서 미래차 부품 산업법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자동차 부품 기업 1000곳을 미래차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만 4천억 원에 가까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같은 날 현대차 노조의 부분 파업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 진행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중국에서는 6월 CPI와 P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목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한 주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일정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 날인데요. 먼저 국내 일정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총 11차례 금리 동결을 이어왔는데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은 하반기 IPO 대여인 시프트업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고요. 또 NC소프트의 신작 호연의 온라인 쇼케이스도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6월 CPI가 발표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CPI로 증시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체크를 꼭 해주셔야겠고요. 또 동시에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델타항공과 펩시코의 실적도 발표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고려대 의대 교수의 무기한 휴진이 예정돼 있다는 점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목요일에 이어서 이 CPI에 이어 금요일에는 이 미국에서 PPI가 연달아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CPI와 함께 PPI까지 인플레이션 데이터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이날은 미국의 금융사들이 줄줄이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열 예정입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 그리고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으니까요. 일정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경제 일정들 미리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